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1월 10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또 주말 동안 나왔던 미국 시장의 동향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항상 일요일날 먼저 올라가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저희, 월요일이지만 일요일의 파워시황입니다. 네. 어제 라이브 때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물론 제가 약간 종목 이게 간다. 이거 아니면 제2의 뭐 하닉스를 찾아라.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 파장이 조금 좀 뭐 그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드려도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틀리면 얘기도 없고 맞으면 내가 했지 이런 방송보다는 그냥 여러분들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 고민하고 시장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체크해 가는, 그리고 또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는 제 방송 취지, 제 그런 유튜버입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동향들 끝난 거 마감한 거 보다 보니까 이제 다우도 그렇고 다우가 좀 셌네요. 그래도 잘 지켜요. 근데 물론 약간 좀 방어적인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중요한 자리 14,500 잘 지켰고, S&P 500도 저 밑으로까지 갔다가 밑에 닿기만 하면 그래도 야 지지권 있는데 발판 밟고 가 하는 지지권이 있다 보니까 바로 거기서 턴하는 모습들은 장중은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끝날 때는 다들 꼬리 달고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 힘을 보여줬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대한 기대와, 아니면 이 정도면 이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조정에 대한 마무리 뭐 이런 쪽도 느낌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그러면 한번 이런 힘을 보여줬고 또 반등을 하는데 또 막혀요. 그렇게 되면 또 한번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그냥 이렇게 보여줬던 힘을 밀어 올려서 23,000 뭐 위쪽으로 그냥 쭉 들어가는지, 거기서 맞고 떨어져 다시 한번 지지하고 돌아가는지, 두어 번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가는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뭐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이슈가 많은 것들 체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로 해석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미국 시장 내용들도 일단 봐야 되겠지만 요 부분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 이웃, 블로그 이웃이신 분 석양의 정원님께서 미국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도 참고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일단 지금 셧다운 관련된 내용과 지금 분위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셧다운 40일째 최장 기록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무원도 그렇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월급 안 들어옵니다. 쓸 게 없어요. 거기다가 푸드 스탬프 공급, 그래서 저소득층 쪽에서 공급이 중단되고, 항공도 관제사들이 무급 상태로, 그러면 10% 줄어들죠. 공항편이. 대한항공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건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둘씩 이제 역풍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일단 재무부 입장에서는 돈은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세금은 거둔 게 들어가는데 그걸 풀러서 정부 지출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의 유동성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을 때 우리 블로거님께서는 트럼프의 고집 때문에 셧다운이 길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오바마 케어. 이게 지금 의료보험 제도가 존속돼서 찬성이 한 70%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전통적인 지지층이 노령층이 높다 보니까 이런 오바마 케어가 필요해서 이걸 계속 연장시켜줬으면 하는데, 오바마란 단어 자체를 무지 싫어하는 우리 트럼프 선생님은 트럼프 케어로 바꾸고 싶어요. 트럼프 케어라는 형태로 새로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하겠다는 주의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직은 여기에 좀 많이 젖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이번에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 대법원 첫 심리가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무너졌죠. 38%, 37% 이렇게 좀 약간 안 좋은 모습들이 가는데,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70% 정도 부정적인 이런 의견이 나온다. 이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좀 압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그래서 오바마 케어 예산을 1년 연장한다. 그러면 셧다운을 풀 수 있도록 동의하겠다. 그런 쪽으로 던졌는데 일단은 공화당에서 거부했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상원의원 중에서 한 60표가 필요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탈한 공화당 순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절을 했겠지만 그래도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는 민주당의 동전 의견.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래도 여론이 또 이제 지역구에서는 다 찬성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돌아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트럼프의 리더십이 이게 공화당을 딱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이탈하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약간 과거와는 좀 다르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특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또 지금 그런 거죠. 추수감사절이 11월 27일 날 들어옵니다. 이런 쪽이고, 게다가 또 11월 끝나고 12월 크리스마스 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래도 가족들 모이고 이제 또 쇼핑의 본격적인 계절이 이거 들어오는데 돈이 안 풀려요. 셧다운이 안 풀리지 않고 이렇게 돼 있게 되면 더 불만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한 11월 27일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중요한 명절 전까지는 그래도 셧다운이 풀릴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높아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이제 요거를 이걸 이제 트럼프가 자존심을 굽히고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트럼프계라는 생태로운 행태를 아니라 그냥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그냥 연장해서 뭐 어떻게든 민주당과 손을 잡아가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요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타협을 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을 구기고 그래도 지지율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느냐, 무슨 소리, 나는 그냥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더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미국의 유동성이나 뭐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나 이렇게 다 같이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미국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셧다운 일단 풀려야 될 것 같고, 거기다 그러면 유동성이 다시 공급이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유동성 공급은 일단은 12월 1일 가게 되면은 QT가 종료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뭐 이제 지표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사이에 지금 해고 관련된 쪽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고용지표 안 좋게 되게 되면 오히려 또 금리는 내리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서 유동성이 살아나는 시기는 셧다운이 끝나면서부터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그래도 이것바람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압박이 달러가 달러 강세로 가는 게 좀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원화도 뭐 1,450원, 60원 같은 게 좀 완화될 거 아니냐. 그러면 외국인들도 부담이 없어서 이제 좀 매수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셧다운이 제일 이제 변화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풀리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또 한 번 미국은 유동성이 풀리고 고삐가 딱 풀린다. 네, 아시는 것처럼 거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팡팡 뛰어다니겠죠.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뭐 가상화폐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지금 나오는 또 에브리띵 랠리 쪽에서 자 위험자산 쪽 주식시장도 그렇고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 잘해주신 서경영의 정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약간 그래도 장중에 낙폭이 컸다가 그런 타협안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메타가 대규모 투자 발표 800조였나요? 이거를 3년 동안인가? 뭐 2030년까지인가? 하겠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기대감들도 다시 채워지는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는 AI 버블론 가지고 한참 싸우고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어디였더라? CNBC였나? 어디에 보니까 찬성론, 반대론 쪽이 두 분이 나와서 막 경론을 벌이고 있는 거 보니까 그 한쪽은 반대론 쪽은 예전에 IT 버블 때 지금 시가총액 10개 종목이 끌고 가는 시가총액 비율을 보게 되면 2000년도 IT 버블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차트에 딱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쪽으로도 그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지금 AI가 뭐가 돈 번 게 있느냐, 지금 돈 번 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픈소스다, 오픈소스로 각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 그 기술적인 지금 해자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못 나오는데, 그러면 특별하게 독점적인 프리미엄도 받지 못한 상황 쪽에서 이거 지난 IT 버블과 똑같은 게 뭐 있느냐 라고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가? 거기가 끄떡끄떡해지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각을 받는데, 반대쪽에서는 또 그런 거죠.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버블이 지금 나왔다고 해서 이걸 지금 꺾고 아예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제 AI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쪽이 아닙니다라고 갈 것이냐라는 쪽에 대한 반론들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참 거기도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근데 이게 버블론이 나와야 고민을 살짝 해보고, 근데 그것도 우리 상관없어요, 계속 밀어붙일게요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야 이상 없구나, 그래서 또 다음으로 가고 하는 그런 구간별의 국면마다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생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디에 무게를 삼을지. 근데 나오는 지표들을 보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은 뒤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빠꾸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엑셀 밟고 여기서 도태되면
죽음, 기업에 대해서 나는 제대로 이제 이 앞으로의 미래에서 살아남지 못할 기업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고삐 불린 것처럼 그냥 일단 계속 가겠다는 쪽들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또 하나 보니까 오픈 AI CEO가 이제 또 뭐 정부 자금 조달 보증 얘기를 했다가 그거는 이제 또 발언 철회했고 그리고 거기다 그냥 차라리 그냥 우리한테 보조금 그러니까 약간 우리한테 반도체 세액 공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까지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세액 공제가 나가는데 데이터 센터까지 확대해서 조금 더 AI가 확장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달라 라는 쪽에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또 그건 다른 거죠. 자금 조달 보증은 이건 좀 문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시대에서 지금 정부가 개입해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이런 보증이라는 자체는 이게 말이 되나라는 쪽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현실성 있다. 그러면 기대감이 좀 높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구루들의 말에 따라서 지금 좀 심리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올라서 좀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조용히 있지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요즘에 다 그런 것 같아요. 젠슨홍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이분들도 그렇고 약간 기술자에서 테크니션에서 마케터로 변해있어요 지금요. 왜냐면 약간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대한 역할도 역할이지만 그걸 가지고 앞으로 내가 AI 시대에 좀 선점하는 우리를 좀 봐달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더 많고 있고 그걸 통해서 약간 기업 가치들을 계속 또 보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CEO들이 약간 이제 그렇게 변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좀 과거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게 머스크 CEO가 이제 변신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한다고 들어요. 그러다가 그거 있죠. 정치 쪽으로 잠깐 들어갔다 다시 복귀하는 과정 쪽에서 CEO는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술자는 기술자의 영역 쪽에서 남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홍보는 누가 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역할이 같이 맺어진 거죠. 네, 그냥 그렇게까지 보겠습니다. 결론은 일단 미국 시장 그래도 한 단계 우려보다는 살짝 돌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엔비디아 장중에 밀렸다가 5%까지 밀렸다가 강보합으로 대단하죠. 그래서 일단 지금 중국은 매출이 안 잡힐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얘기일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도 쭉 별로였었는데 인텔하고 마이크로는 머스크가 협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나마 선방했고요. 거기다가 샌디스크 15% 실적 발표 좋았고 하는 내용들도 앞으로 2, 3년 동안 쇼티지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ESSD 그러니까 기업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저장장치 쪽에서 어떤 큰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이런 ESSD가 만약에 집이라고 치면은 그 집을 만드는 벽돌을 이렇게 쭉 쌓아가는 거. 벽돌이 뭡니까? 낸드죠? 네, 그렇게 되면 이런 낸드는 이상이 없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낸드 쪽도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저희가 사이클이 돌아가기가 3분기 늦게부터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실적이 들어간다 그러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쪽들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AI 관련된 쪽들은 일단 낙폭도 크다가 대부분 약간 돌렸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오클로 살아나기 시작했고 뉴스케일 파워는 지금 또 증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무거워요. 그래서 오클로 살아났고 MOU 체결인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주가 직접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 센트러스, 컨스텔레이션 모두 다 일단 또 터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동안 좀 정체됐다가 변화가 나온다.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테슬라는 차익 매물 때문에 좀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탄산리튬이 바닥 찍고 지금 그래도 돌아서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들은 앞으로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2차전지의 하나의 변화, 하나의 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의 동향들과 함께는 계속 또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ESS 쪽으로 충분히 성장한다. 그리고 다음에 나머지에는 뭐 나중에 가게 되면 로봇이 뭐라고 그러더라? 전 세계 인구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 다 장착되는 게 배터리다. 이런 쪽도 나오는데 그건 다음 얘기 같고요. 그런 쪽에서 ESS 중심으로 그리고 또 전기차 쪽도 변화가 된다. 그러면 아마 로보택시 같은 자율주행들이 이제 또 기술력이 이제 양산되기 시작하는 모습들 쪽에서 변화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2차전지 쪽을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기술의 진화되는 흐름들, 그리고 또 어디가 더 좋아지는지 그게 또 기반이 돼서 다음으로 가는지 이런 거 찾아볼 때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한쪽에 2000년대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계속 또 중심적으로 가야 될 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형 기술주는 뭐 거의 뭐 혼조세였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팔런티어가 돌아선 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이라기보다 고평가지는 하지만 저기까지 빠지다가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오라클은 지금부터 뭐 이거 많이 체크하는 게 그거잖아요. CDS 프리미엄 이거 급등했다. 과거에 관세 부과하면서 나왔던 그 4월달 때까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AI 관련된 쪽들은 크레딧 이슈로 봐야 된다. 이런 쪽의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일단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 또 쫙 밀렸다가 돌아서기 시작했고 참 어제 금요일 날 보다 보니까 에이 몰라 그리고 잤다가 그때 몰라가 아니라 좀 밑으로 좀 깔아놨었어야 됐어요. 한 개인가 깔았는데 그거 체결되고 더 빠졌다가 돌아와서 올라오는 거 보고 아이 아쉽네라고 했는데 좀 보고 있을걸요. 항상 그래요. 지나고 나면 껄껄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약간 자리 좀 차지하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지금 그래요. 10만 달러대 중심으로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거만 계속하고 있죠. 지지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등하다 보니까 나머지 관련된 종목도 살아 있고요. 거기다가 히토리 관련된 쪽들인데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중국의 수출허가 조치. 그러니까 일단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예전만큼의 뭐 스무스하게 수출을 해줄 것이냐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저 밑에 나왔던 MP 모터리얼스 같은 경우가 좀 반등했다. 이런 쪽들도 일단 눈길이 간다라고 하는데 기술적인 차원에서 낙폭 과대 자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그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그러면 이번 주는 과연 뭘 봐야 되겠느냐 라는 쪽에서 이제 또 가장 얘기 많은 게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 이걸 얼마큼 잠재울 수 있겠느냐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이 그거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순환적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다 엔비디아, 오라클, AMD, 오픈AI 이렇게 다 서로 계약하고 있고 서로 계약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덩치를 키워가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반대로 얘기되면 구조적 이익이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순환적으로 그들끼리 영역을 펼쳐가는데 그 중에 뭐 하나만 약간 흔들거린다, 약간 압박받는다 그러면 그게 하나 와르르 무너지면서 나머지가 또 도미노식으로 뚜루룩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순환 투자 구조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쪽들에 대한 경외감도 커지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를 앞으로 계속 체크할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계속 또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요거는 또 어디서 무슨 리포트인가 어디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일단 제가 느끼기엔 딱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객 이탈. 지금까지 챗 GPT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실제로 신규 다운로드가 최근 들어서 감소하고 있고 뭐 지금 해봐야 투자는 몇천억 달러가 몇천조 달러가 들어가는데 이거 맞죠? 6천억 달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 정도밖에 아직 성과를 못 내고 있고 이런 쪽인데 좀 마음이 급해졌어요. 막 투자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들은 나오는 지표들은 보여줘야 된다. 아직 당장 수익은 안 난다고 하더라도 계속 사용자 지표가 다운로드 수나 이런 그 이용자의 흐름들이 계속 활성 이용자 수죠.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쪽들이고 고객이 오히려 이탈하게 되면 이런 건 안 좋은 신호가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익 쪽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익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투자를 열심히 하는 단계 쪽에서 다음을 넘어가는데 여기서 당장 이익 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 성과만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요거는 지금 체크리스트에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현금 흐름 요건 일단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채권을 발행합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알파벳도 그랬고 메타도 그랬고 그렇다는 얘기는 직접 돈을 벌어서 해서 그걸 쓰는 것도 물론 좋겠는데 일단 채권을 통해서 나오는 외부 투자를 통해서 그만큼 직접적인 재무 리스크에 대해서 이게 물론 부채다 보니까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현금 흐름 쪽에서는 크게 영향을 가지 않고 이걸 투자로 써서 나중에 성과 나오게 되면 그걸 보상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나중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크레딧 이슈죠. 이것까지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요거는 방어하겠다. 그러면 솔직히 전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근데 그때 성과 나왔을 때 그러면 이때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오히려
CB는 아니에요. CB는 아니고 그냥 단순한 채권입니다. 근데 그게 들어갔었을 때 어떤 CB면 좋았겠죠. 만약에 그걸 통해서 채권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성과 나서 기업들이 주가가 쫙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으로 바꿔주는 권리 이렇게 나오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확보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그런 쪽에서 크레딧 이슈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은 별로 그렇게 썩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나오는 기술 관련된 컨퍼런스 잘 봐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옵니다. 첫 번째가 큐브콘, 클라우드 네이티브 콘 이래서 엔비디아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효율 얘기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 쓰고 있는 쿠다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안정적이고 비용효율적으로 배규모 서비스하는데 이상 없다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런 쪽에 강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시장에선 안심 아니면 안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고 또 11일 날은 AMD 투자자의 날 행사 우리도 만만치 않게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15일 날 엔비디아 슈퍼컴퓨팅 컨퍼런스 이번 주 이런 것들이 좀 많네요.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셧다운 동안에 지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만약에 지표가 나오고 그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 시장은 금리나 해마로 아니면 셧다운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연말 쇼핑 시즌 괜찮아 마라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꾸 AI 버블론이 더 나오면서 더 신경을 쓰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주가도 못 가고 있다 보니까 더 이게 불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끝나고 유동성 이상 없이 갔다 그러면 그때는 또 AI 버블론 또 이만큼도 안 나와요. 주가도 이제 탄력받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제 중국의 물가지수 확인될 것 같고요. 이거 일요일날 발표되네요. 발표되는데 이거 한번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중국의 실물 경제는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뭐 간질환 협회 연구협회 뭐 이런 것도 들어오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쪽에서 미국 시장 볼까요? 로켓랩 이런 거 옥시덴탈 이런 것도 이제 좀 나오는 것 같고 또 워렌 버핏 선생님 얘기 나오는 것 같고 또 리게이트 컴퓨팅 뭐 이런 것도 양자 컴퓨팅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약간 우주항공 쪽의 종목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 우리는 NHN 실적, 두산 그리고 또 하이브 이 정도 실적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적 가지고도 좀 그래요. 3분기 때 실적 어차피 환율 효과 때문에 생각보다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럴 때 그동안 기업들이 약간 부실화될 수 있을 것만한 것들 좋을 때 털어버리거든요. 보통 그렇게 해놓는 경향이 보통 이제 4분기에 국내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3분기 때도 환율하고 실적 흐름들 괜찮다 보니까 이때 좀 정리해 라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나온 실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네. 4분기도 환율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는데 이제 물론 10월, 11월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미국의 소기업 낙관지수 이런 거는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기대 심리가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11일입니다. 우리는 빼빼로데이 빼빼로 알리바바는 광군절 여기서 보는데 옛날만큼 광군절에 대한 뭐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소비 쪽들이 좀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오클로 실적 끝나고 발표되고요. 우리는 파마리서치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여기까지 빠져 있어서 좀 그런 것 같고 게임주들 실적 발표하는데 NC소프트 정도는 봐줘야겠죠. 아마 NC소프트 실적 그렇게 기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에 나오는 실적까지 이거 신규 게임에 대한 일정 가지고 반응할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오페크 원유 보고서 이거 나오는 것 같고 근데 $60 이상으로 못 넘어가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3저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 쪽에 하나의 기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한테는 또 중요한 변화겠죠. 그런 것 같고 서클 인터넷 요거 실적 나온 것 같고 글로벌 파운드리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건 뭐 TSMC가 거의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패스. JLP 실적 나오네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정도 실적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시스코도 좀 체크는 해야겠죠. 지금 데이터 센터 열심히 확장되고 있는데 거기서 시스코의 역할이 그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은 목요일날 좀 중요합니다. 옵션 만기일 있고 거기다가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런 쪽이 있는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옵션 만기는 외국인들의 지금 파생 상품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격해졌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나가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의 금통위는 일단 금리가 한 번 더 내리면 거의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 못 내리는 걸로 그렇게
노무라도 그렇고 좀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어떤 한국은행장께서 어떤 얘기 하시는지 그래도 그나마 명쾌하게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래도 정부의 보조를 같이 맞춰 나가서 가계대출 관리하는 것들. 근데 가계대출을 딱 막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부동산 담보대출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예 금액 자체를 얼마 이상 못 간다라고 하는데 신용대출이 1조가 늘었어요. 와, 이거가 또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응, 투자해야지. 예, 투자해야지. 예, 그래서 볼까요? 예, 저 시장이 이렇게 좋대는데, 오케이, 마통, 한 5천만 원만 5천만 원 터가지고, 자, 신용 매매 들어가. 5천만 원 하면 2배 들어가죠. 1억. 내가 평소에 매매되게 5천. 그러면은 5천 플러스 마통과 신용까지 같이 써서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레버리지 몇 프로가 될까요? 예, 지금 200%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 현금이 5천 있는데 2억을 써서 1억 5천이 된 거죠. 총 자산은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거지 두 번 벌써 그 레벨을 2단계로 레버리지를 일으킨 겁니다. 과연 이게 벌면 좋죠. 1억 5천 가지고 10%만 나도 1,500씩. 그러면, 와, 5천에 대한 1,500이니까 30%가 금방 늘죠. 저희가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만대로 1억 5천이 15% 빠진다. 예, 그러면은, 예, 야, 이게 만약에 10% 빠진다. 1,500이죠? 그럼 금방 3,500이 돼버립니다. 내 원본은. 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10%인데, 이건 10%가 왔다 갔다 주가가 움직이는데, 나는 내 원본에선 30%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현상들. 이게,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감내 못하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이게 주식하게 되면 어려워 힘들어 아무리 지수가 고점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내 관리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아픔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아이고 예, 가슴이야.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밖에 나머지들은 뭐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런 것들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끝나야 나오겠죠. 셧다운이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디즈니 그리고 어플라이드 모터스 실적 발표는 좀 챙겨봐야겠죠. 금융주 실적 나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 날은 대표적인 요거죠. 주택가격, 산업생산, 소매판매 이거 쭉 일단 기대를 안 하는데 소매판매는 좀 약간 턴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고 좀 그런데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금융주들 실적 한국에서도 나온다. 그런 쪽에서 금융주에 대한 실적들이 주가에 미치는 여파들도 조금 좀 봐야 되긴 하겠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뉴스 몇 가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정부는 일단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재생에 대해서 완전히 긍정적이고 이쪽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막 걸려고 하는데 이런 쪽에서 감축 목표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 전력 부분은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확 키우고 나머지를 더 다독이거나 좀 줄여야 되는데 그게 되겠느냐. 지금같이 이제 탄소 감축 무건까지도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벌써부터 이게 막 지어지려고 하는데 그 전력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전기료 그러면 폭등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적어도 온전 60기까지는 지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가지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라는 쪽들에 대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국내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CS 윈드 이것도 우리나라 풍력 업체죠. 이것도 실적은 잘 나와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한국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이렇게 쫙쫙 움직이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게 밸류, PR을 확장시킬 수 없는 요인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거 가지고 실적은 좋은데 기다리면 우리도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아니에요. 예. 글로벌 밸류가 그렇게 주지가 못하고 있는데 실적 좋다고 이게 올라가느냐? 한계가 있습니다. 박스권 대응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요. 신재생 쪽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는 열심히 노리려고 하는데 한국의 캐파가 글로벌 캐파만큼 이렇게 아주 거대한 캐파입니까? 아니기 때문에 이쪽들은 그냥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반등, 그러니까 고점의 한계, 저점도 이 정도쯤에서 마련되는 거, 그거는 자리들을 보고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쪽들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예 안정적인 전력원은 이쪽으로 나갈 텐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런 것들이죠. 호주가 지금 캐나다 잠수함 얘기는 지금 이제 좀 잘 안 나오는데 약간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뭐 예, 독일 쪽으로 거의 넘어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다는데 이게 그거죠. 예, 나토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캐나다는 약간 기대감이 좀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또 추가로
호주 방산 전문지에서는 250억 달러 유치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이거 가지고 주가가 또 한화오션들이 갑자기 탁 올라간 게 이런 것들 같아요. 그래서 오스탈 쪽에서 지금 한화가 역할을 하고 그럼 거기서 지분 관계 이제 좀 명쾌해지고 거기서 그러면 36조 원 정도까지는 함정원조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화 이쪽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금요일 날 팍 튀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건 뭐 그냥 얘기 뉴스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조선주는 지금 많이 밀려 있어요. 지금요. 생각보다 여기까지 밀려 있다 보니까 이제 모멘텀만 나오면 돌아설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아쉽지만 아직까지 10월 달에 지표 보게 되면 10월 달에 발주가 한 40% 빠졌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40%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가 줄었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죠. 근데 이게 지금 다음 나올 사이클들 그래서 좀 마스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수주의 근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LNG 쪽 이쪽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다. 근데 지금 주가는 또 실적 발표하고 일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쫙 밀려서 이 정도까지 와 있다. 중요한 지지권들까지 다 내려와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밀리면 사볼 수 있는 단계가 거의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있더라고요. 예, 조선주 안 좋게 보면서 여기서 팔아라 라고 해서 계속 올라가면서 팔래요. 팔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꺾이는데 그럼 이제 봐라 내 말이 맞지 했지 그랬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여기 빠진 거 보고 아니 팔라고 한들 저 밑에 여기서부터 팔라고 해놓고 주간 갔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요거만 보여줘요. 내가 여기서부터 팔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가 빠진 거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기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바보입니까?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고,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중국의 변화들이 나오는데, 중국의 MZ들은, 예전에 저희가 나왔던 건 좀 바뀌어, 거의 비슷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글램핑에 꽂혔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넣게 되면 또 그들의 인스타나, 거기, 보게 되면, 와, 벌멍? 불멍? 별멍? 예, 별을 보는 거죠. 이러면서 이게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체크해야 될 건, 레저 관련된 쪽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거기 캠핑 관련된 뭐 이런 쪽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성 코퍼레 예, 약간 아웃도어 쪽들 이쪽들이 그나마 중국 쪽에서 맞는 것들이 뭐가 없을까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 아웃도어 쪽들이 그나마 좀 수혜가 되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벌써 몇 개월 됐어요. 이게 한 6개월 정도쯤 돼서 이게 좀 과거에 우리가 우리도 캠핑 요게 조금 인기가 있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게 한 1, 2년 됐죠,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간 비슷하게 따라오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아웃도어 쪽에 또 영원 무역, 뭐 이런 쪽들의 실적 흐름들이, 혹시 IR톤이 중국에서 생각보다 잘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 한번 봐가시면서 대응하는 것도, 일단 소비재 안 된다 하면서도 이런 게 변화가 될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시장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이 그나마 조정기에 방어하는 쪽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주 이쪽들이 선방을 하는 것 같고 버티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신규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방어력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 중에서 몇 종목 볼까요? 지금 노타는 저거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데 이게 AI 관련된 쪽에서 데이터나 경량화, 효율화 쪽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앞에 협력한 회사들 보게 되면 꽤 있어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ARM, 또 제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협력입니다. 협력이라는 얘기는 MOU 쪽에 가깝죠? 실질적인 수주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기업들과 하게 되면 AI 묻어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야, 땡겨! 이런 쪽으로 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자, 땡길 정도까지, 시총이 1조가 넘었어요, 지금요. 1조 천억이 넘었겠죠? 1조 천억이 넘었고, 그런 쪽에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재무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뭘까요? 연간 실적 보게 되면, 매출액이 36억, 84억.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 번도 흑자는 커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런 상황 쪽에서, 시총은 1조가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성과를 낼 만한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쫓아가겠느냐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쪽들은. 왜냐면 그거보다는 시장에서 항상 신규 종목들을 좋았어 이거 뭐 될 것 같아 라고 하다가 아시죠? 그러면
투자했던 사람들은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있겠죠. 22,000원에 하자마자 팔았는데 2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쪽들도 그냥 기존에 투자했던 VC들도 지금 이제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엑시트 준비를 하겠죠. 그런 쪽에서 출렁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요 단기 평선 요 자리가 이탈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이탈된다 그러면 뒤도 없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매매 쪽에서 매매는 될 것 같지만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볼까요? 요거 이날 저가 45,350원 지금 단기 평선 45,000원대가 이탈하면서 거래가 딱 터진다. 그러면 도망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새내기 쪽의 종목들이 살짝 조금 고개를 붙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보니까 이노테크 이것도 지금 강한 것 같은데 이노테크도 진짜 상가 들어갔어요. 300%가 들어갔습니다. 와 이것도 그 환경 검사 서비스 쪽인데 앞에 뭐 반도체 2차전지 회사들은 다 이런 거랑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그나마 매출은 나오는데 연간 기준으로 이제 순이익이 뭐 100억대 이제 넘어갈 걸로 보는데 시총이 지금 계산이 되나요? 이게 지금 첫날이 5천억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감안하시고 이유는 알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그 다른 쪽으로 몰려가는 분위기가 있다는 쪽에서 변화를 또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이제 지지가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쯤에서 단기 반등권, 그러니까 즉 단기 매물 소화가 다 끝나고 변화가 들어오거나 이거 체크해야겠죠. 그런 쪽에서 뭐 외국인도 와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셧다운 미국 동향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너무 고점에서 찍었다가 여기서 고점에서 어제 보니까 저희 라이브 할 때 고점 대비해서 30% 손해 봤다는 분들도 아직도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지권 마련되나 보고 지지권 거의 확인됐다 그러면은 조금 늦게 들어가도 돼요. 내가 오전에 저점 나왔는데 그걸 못 사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바닥권이 마무리가 되는지 지지권 마무리 되는지 그 다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좀 늘려볼까? 한 박자 늦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고점에서 확인된 다음에 한 박자 늦게 팔아도 돼요. 근데 그럴 때보다 시장이 추세적으로 강하다고 하게 되면 그게 내가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잘 팔고 나왔네. 고점에서 뭐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타이밍은 못 맞춥니다. 타이밍은 아무리 신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못 맞추니까 시장 분위기, 징후, 뉘앙스 보면서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살살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잔소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했네. 또 이거 이놈의 입 그래서 이것 좀 계속 이어지는 파워시황 잘 봐주시고 좋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조정 분위기일 땐 두 번 드리죠. 화이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